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지연성 뇌출혈 말씀드릴 건데요. 예전에 다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한두 번쯤 꼭 들어보셨을 건데, 오늘은 지연성 뇌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직후에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나중에 뇌출혈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과 여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연성 뇌출혈이 발생하는 원인과 특징을 이해해야 됩니다. 머리를 다치고 난 다음에 즉각적인 출혈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성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상으로 인해서 혈관이 미세하게 손상되었다가 서서히 출혈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 항응고제 드시는 분, 혈관이 약한 환자에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큰 증상이 없었더라도 점차 뇌압이 상승하면서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혈의 발생 시점과 진행 속도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손상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머리가 다친 그 후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주의를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 지연성 뇌출혈은요, 말 그대로 초기 증상이 미미해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없다가 가벼운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일반적인 피로나 일시적인 컨디션 저하로 오인되기 쉽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점차 진행되면 심한 두통, 구토, 의식저하, 언어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출혈 위험이 더욱 크므로 더욱 신중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외상 후에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은 증상의 미세한 변화에도 주의하고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에 가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고 치료해야 됩니다. 어떤 증상이냐면요, 두통, 구토,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 한쪽 팔다리 마비 등이죠.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뇌출혈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단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일단 증상이 나타났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CT나 MRI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출혈의 크기, 그리고 출혈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좀 일찍 발견하면요, 치료 방법을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늦어지면 뇌압 상승이 심해지고 뇌가 많이 밀려서 수술을 빨리 받아야 되고, 수술이 늦으면 후유증이 남거나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상 후에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죠. 네 번째, 출혈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적용됩니다. 지연성 뇌출혈의 치료 방법은 출혈의 크기, 피가 얼마나 많이 고였냐, 뇌압 상승, 즉 뇌가 얼마나 많이 밀렸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비교적 출혈이 적은 경우에는요, 약물 치료하고 경과 볼 수 있어요. 그냥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CT 찍으면서 느는지 주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혈량이 많거나 뇌압이 자꾸 상승해서 마비가 있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뇌압이 자꾸 올라가면 머리를 크게 열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뇌압이 빨리 올라가지 않는 환자, 그리고 좀 비교적 안정된 환자들은요, 구멍을 조금만 뚫고 피를 살살 빼낼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병원에 가야 이런 것도 좀 느긋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너무 환자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오면 좀 수술이 되게 급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성 뇌출혈 환자가 오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가 좀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주로 부분 마취로 뇌수술을 하고요. 구멍을 조금 뚫기 때문에
뭐 구멍 뚫는다는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빨대를 조금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깨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 마취만 하고 살살 수술을 하게 되고요. 물론 치매가 있거나 좀 난 부분 마취 너무 무섭다 그런 분들은 전신 마취로 진행하면 또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재활도 조금 필요하긴 한데 재활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보통 수술만 하면 대부분 회복이 잘 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뇌출혈을 어떻게 예방하냐? 특히 지연성 뇌출혈을 어떻게 예방하냐? 일단 다치는 것 자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머리 다치는 거를 막아야 됩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그리고 뛰는 운동 이런 스포츠를 할 때는요. 웬만하면 헬멧을 좀 착용해야 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 정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에는 넘어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밤에 복도에 불 끄지 마시고, 그러니까 거실에 불 끄지 마시고 그냥 켜놓으세요. 전기세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괜히 밤에 나오셨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미끄러지기 쉬운 환경을 좀 개선하고, 여기 맨날 미끄러워. 뭐 부엌 같은 입구 있잖아요. 그죠? 기름을 잘 쓰니까. 그런데 좀 미끄럼 방지 테이프 같은 걸 좀 붙이셔서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요, 피가 더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으시면 진찰을 위해서 병원에 빨리 내원하시고 필요하면 CT 같은 걸 찍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찍어 보면 명확하거든요. 있다 없다 바로 나옵니다. 머리가 크게 다쳤다면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좀 조심하고, 마비나 언어장애나 두통이 심해지는지를 꼭 관찰하시고, 그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병원에 오셔서 CT를 찍어보면 됩니다. 오늘 지연성 뇌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머리 다쳤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꼭 나중에도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아무 생각 없다가 나중에 두통이 심해지면 그때서야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죠? 라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외상을 입었다면, 즉 머리를 좀 다치셨다면 증상이 없어도 나 이거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상 후에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통이 지속되거나 마비 증상, 언어장애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친 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피가 고이는 외상 후 지연성 뇌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털보이스였습니다.